안녕하세요. 저는 시댁에서 일본 거리에 살고 있는 결혼 2년차 여자입니다. 시댁이 코앞이라는 것도 부담스러워 어려워 죽겠는데 먹는 걸로 시비 거는 시어머니 때문에 맨정신으로 시어머니를 대한 적이 손에 꼽는 저희 사연입니다. 2년 전 시집 올 때만 해도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집을 준비했다고 해서 기쁘고 고마운 마음 가득 담아서 시댁과는 멀리 떨어져 있던 신혼집으로 들어갔어요. 멀어봤자 서울 한복판에 있으니 지하철 한 번만 타면 환승도 안 하고 바로 도착할 수 있는 거리긴 했지만 지금처럼 코앞에 사는 건 아니었던지라 마음은 훨 편했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해온다 하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도 여자가 준비해갈 수 있는 건 정성 가득 담아서 시집가는 거라고 하셔서 남편이 준비한 집에 비하면 금액이 턱없이 부족했지만 시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단 다 준비해갔죠. 그렇게 신혼집으로 여기고 들어갔던 집은 3억 조금 안 되었던 빌라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집 하수구에서 자꾸 담배 냄새가 심하게 올라오길래 이걸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보고 해결해야 하냐면서 한 달 내내 참다가 직접 이웃들을 찾아다녀 보겠다고 밑에 집에 갔는데 집주인한테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이 해결해 줄 거라고 말이죠. 우리가 집주인인데 누굴 찾아가란 소리냐며 황당해 언성을 높이다가 집에 들어와 하소연하는 저한테 결국 남편이 털어놓더라고요. 이 집이 자가가 아니라 전세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담배 냄새로 컴플레인을 걸었던 게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었고 저희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아랫집에 가서 항의를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때마다 아랫집 사람은 시비 해결을 위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이 사람들이 다 자가가 아니라 전세란 것을 알았고 그래서 또 그때마다 집주인한테 연락을 하다 보니 당연히 저희 부부도 이 집에 전세로 들어온 줄 알고서 집주인한테 물어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집이 아니라는 것보다 이걸 거짓말을 해서는 제가 고맙다고 큰돈 들여 에덴 준비해 가던 것을 모른 척 지켜만 보고 있었던 남편한테 제대로 화가 났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사기급 행태가 아닌가 싶어서 그때 처음 남편 멱살 잡고 뺨까지 때렸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엎드려 빌고 봐달라고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사정을 하니 결혼하고 1년도 못 살고 이혼하는 건 저도 너무 끔찍히 싫었던지라 그냥 참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결혼 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곧장 이혼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가족과 가족이 만나서 저희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는데 저희 결정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제 부모님이 너무 걱정이 되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눈 한 번 꼭 감고서 돈을 빨리 모으던 뭐라던 우리 집 구하는 건 나중에라도 하자며 화를 꾹 눌러담고 전셋집에서 쭉 살았어요. 그것도 밑에서 올라오는 담배 냄새가 너무 역해서 결국 전세기간 남겨두고 뛰쳐나와버렸어요. 그렇게 새로 구한 집은 아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댁에서 불과 1분 거리는 거리의 집이었어요. 더 정확히는 사람이 죽어나간 집이었죠. 저희 시어머니가 사시는 다세대 빌라 바로 앞에 똑같이 생긴 쌍둥이 같은 다세대 빌라가 있는데 거기서 혼자 살고 계신 이웃이 돌아가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자식이 리모델링을 하긴 했으나 집을 완전히 헐값에 내놨는데 그걸 저희 시어머니란 분은 신혼부부가 아직 애도 없는데 아무렴 어떠냐며 싸다고 그걸 덜컥 사버리신 겁니다. 전셋값을 빼서는 저한테는 한 번 상의를 안 하고 그냥 급하게 집을 나갔다고 하니 새 집을 구해야 하지 않겠냐며 전세금은 달라고 하시더니 남편과만 얘기를 나누고서 그 집을 사버리셨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 집의 내막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이번엔 진짜 우리 집이겠지 하며 집문서만 확인하고 들어갔고요. 그러다가 거기 산지 일주일도 안 되어 맞은편 이웃인 할머니께서 출근하는 저를 붙잡고 그 집 얼마 주고 샀냐고 젊은 부부가 대단하다고 하시는 바람에 바쁜 출근길에 궁금증을 못 참고 대화를 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었는데 며칠 동안 발견이 안 되어 냄새까지 진동하고 경찰차에 수복자까지 들이닥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고 말이죠. 뒤늦게야 사실 알고서 남편하고 또 한바탕을 했네요. 남편은 끝까지 자기는 몰랐다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돈만 줬을 뿐인데 이런 집을 살 줄은 몰랐다고 발뺌만 하더라고요. 집 사면서 시어머니랑 그렇게 통화하던 거 제가 다 듣고 봤는데도 끝까지 모른 척만 하는 남편을 너무 믿고 실망스러워 짐 싸서 친구 집에서 이틀 정도 가출도 했었습니다. 그 집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난 후로는
도저히 옆에 남편이 있어도 꺼림칙하고 남편이 없으면 무서워 못 지내겠더라고요. 친구도 도대체 너네 남편 왜 자꾸 집 가지고 속을 썩이냐며 이해가 안 된다고 그냥 이혼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또 그 이혼이란 소리를 듣고도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냐고요? 이번에 남편이 친구 집 밖에서 아예 무릎을 꿇고 절 데려가겠다고 반나절 내내 울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어리석고 간사한 듯 한데 또 이럴 땐 영락없이 순진해 보이고 정말 뭣도 모르는 듯 시어머니의 등살에 밀려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남편이 시어머니 말에 요리조리 흔들리는 힘없는 갈대와도 같다는 것을 새 집에서 지내며 절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남편은 몸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연애 때부터 일 끝나고 나면 꼭 골아떨어져서는 연락하기가 힘든 사람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연인이었음에도 이 사람 자는데 방해가 될까봐 전화하는 것도 눈치를 보면서 문자만 했었다니까요. 그랬던 사람인데 우리 시어머니는 아들내미가 힘들게 돈을 벌고 다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수시로 코앞에 있는 저희 집을 찾아오셔서는 문을 쾅쾅 두드리며 일어나서 밥 먹으러 오라고 혹은 커피 마시러 오라면서 저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아침이던 퇴근하고 골아떨어져 잠든 저녁이던 시간에 상관없이 방음도 안 되어 허름한 빌라 문을 두드려 대셨어요. 그러면 남편은 아침에 눈을 비비면서 그리고 저녁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눈 뜨고 일어나 시댁으로 절 데리고 갔어요. 어찌나 시어머니 말씀을 고분고분하게 잘 듣던지 저희가 분명 밥을 먹고 난 후에도 밥 먹으라고 부르면 또 밥을 먹으러 갔고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오늘 너무 죽겠다며 앓는 소리를 해서 제가 막 급하게 마사지를 해주고 간이 욕조에다가 뜨거운 물까지 받아서는 진득하게 목욕하고 몸을 풀라며 오두방정을 떨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뭘 도와달라거나 그냥 이유 없이 집에 오라고 하면 언제 피곤했냐는 듯이 일어나서는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와 아무 피곤한 내색 없이 말동무가 되어드렸어요. 제 눈엔 참 정말 효자 중 상효자가 따로 없더라고요. 저도 나이 든 저희 부모님 보며 억지로 웃고 행복한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고 그런데 남편도 시부모님께 똑같이 그러고 싶어 하는 게 보여서 제가 별말은 안 했습니다. 새 집에 적응을 하면서 이왕 이렇게 시어머니를 매일같이 마주봐야 하는 거라면 지금부터라도 마음 단단히 먹고 별일 아닌 듯 대수롭게 넘기는 연습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부모의 관계에서 트러블을 만들지 않고 남편이 시부모님께 얼마나 잘하든 말든 제가 신경을 끄고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게 참 말처럼 쉽지 않더군요. 더군다나 밥 먹는 걸로 여러 번 선빵을 날리시는 시어머니를 둔 며느리라면 더더욱 시댁을 마냥 무시하고 지내기란 쉽지가 않은 것이었죠. 시아버지는 거의 집에 계시지 않으세요. 남편의 말을 얼핏 들어보니 젊은 적부터 한량기질이 다분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네를 휘저으며 친구들도 많고 소위 여사친들도 너무 많으셔서 시어머니하고는 도통 정을 나눌 새가 없으셨다고 해요. 대충 눈치채긴 했지만 바람도 꽤나 피우셨다고 하고 시어머니 속을 너무 많이 썩게 하셔놓고 나이가 들어서도 시어머니하고는 한 집에서 알콩달콩 그분 노릇하며 살기가 싫으신 건지 집에 통 있질 않으셨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남편이 아니라 그 남편을 닮은 아들한테 의지를 더 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거고요. 재수없게도 그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집 바로 앞으로 이사를 와버린 덕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고요. 문제는 시어머니가 정말로 제 남편만 시댁에 오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부르셔서 남편 따라 함께 가보면 시어머니는 "너도 왔니?" 라는 말을 꼭 하시면서 저는 굳이 안 와도 된다는 티를 팍팍 내셨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남편이 "엄마, 우린 늘 붙어있어야 하는 분신이야"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을 했고 그러면 또 시어머니랑 기분 나쁘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 "어째 부부가 분신이야. 하루 종일 붙어있는데 떨어져도 있어봐야지" 하면서 부부는 떨어질 시간도 필요하니까 앞으로는 시댁에 오지 말라는 말로 들리는 말씀은 하곤 하셨습니다. 저도 당연히 제가 시댁에 오지 않아도 되면 좋았죠. 하지만 진짜로 일주일 동안 시어머니가 부르셔도 남편만 보낸 채 시댁에 안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주에 정말 코가 빠지게 혼이 났었답니다. 시부모 알기를 개떡같이 알아서 안부 인사 한번 하러 오질 않느냐고 막 혼내셔서는 제가 그날 완전히
정신이 혼미해졌었죠. 이게 오지 말라 말씀을 하셔도 결국 가서 인사를 여쭙고 옆에서 시중을 들던 뭐라던 아양을 떨으란 소리라는 걸 제가 결혼하고서 2년이 지나 알았으니까요. 참, 며느리 짓하고 살기 힘들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눈칫밥 먹으면서 시댁을 가던 와중에 대부분은 시어머니가 밥을 차려놨다고 밥 먹으러 오라 하셔서 불려간 거였는데 용케도 제가 오는 걸 싫어하시면서 절 보면 밥은 차려주시더라고요. 주시니까 저는 또 감사한 마음에 눈칫밥 먹으면서도 밥만큼은 잘 맛있게 먹으며 이쁨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무래도 아직 아이가 없는 부부인데 내가 벌써부터 시어머니한테 미움받아서 내 미래의 아이한테 좋을 게 있나 싶기도 하고 저도 사람인지라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조금이라도 해방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밥 잘 먹는 복스러운 며느리란 소리를 들어보고도 싶었어요. 그거 말고는 이쁨 받을 방법이 없어서 먹는 거라도 돈 안 들이며 잘해내려 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맛있게 국 한 술을 떴는데 아우, 너무 매운 겁니다. 입안으로 순식간에 퍼지는 청양고추 향이 정말 목 끝을 짜릿하게 만들었어요. 순간 제가 헉헉거리며 아우 하고 저도 모르게 탄성이 튀어나왔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서 너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입맛 안 맞다고 음식 투정하니? 하면서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버리셨습니다. 그 바람에 남편도 옆에서 어쩜 그러냐며 저를 섭섭하다는 듯 노려보고 있고 저는 졸지에 이 음식이 개판이란 거 말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딱 이 한마디 하고 상황 종료를 하겠다고 그 국을 끝까지 다 먹었어요. 얼굴은 시뻘개져 있고 입에서는 얼얼한 청양고추 향이 풍겨나오는데 도무지 우유를 안 먹고는 못 베기겠어서 그날 전화할 곳이 있다면서 핸드폰을 집에 놓고 왔다며 급하게 저희 집으로 뛰쳐갔어요. 그 집안에서 웬만하면 무서워서 혼자 안 있으려 했는데 시어머니 음식틀에 완전 질색팔색을 하며 집에 와서는 혼자 무서운 줄도 모르고 입안에 얼음을 넣으며 매운맛을 뺐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시어머니의 행보는 반복되었어요. 출근하는 길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서 매운 국, 매운 계란찜, 그리고 매운 참치전 등 무슨 배급하는 것처럼 고추가 든 걸 제 앞으로만 다 모아놓고서 절 먹게 하셨고 급기야 곰탕을 끓여놓으셨는데도 그 안에 청양고추를 썰어 넣어주신 바람에 제가 정말 소금치다 말고 이 소금을 확 시어머니 얼굴에 뿌려버리고 싶더라고요. 고추에 안 먹으면 그만인데 이미 그 고추의 매운 향이 국 안에 퍼져버린 바람에 꼭 국물의 끝맛이 얼얼했고 제 목구멍에 거의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가뜩이나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헉헉대는데 시어머니 음식을 먹은 후 속이 뒤집어지길 반복했어요. 회사를 가서도 매운 거 먹고 탈이 났는지 속이 자꾸 부글부글거려서 화장실로 출근을 해야 했고 점심 먹고도 속이 불편해 내내 화장실에서 남은 쉬는 시간을 보내다가 사무실로 들어가곤 했네요. 이런 게 반복되니 저도 당연히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고 남편은 내심 제 국에만 고추가 들어가 있고 매번 제 얼굴이 시뻘개지는 걸 보고서는 눈치를 챈 건지 조금만 이해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만 말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오랫동안 남편 사랑 못 받아서 자기만 바라보고 사시던 분이었다고. 그런 분이 며느리를 한 번의 사랑으로 품을 수는 없을 거라면서 이 무슨 고리타분한 소리인지 사랑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밥이나 좀 사람답게 주십사 싶어서 남편한테 털어놓았더니 남편이란 사람이 한단 소리는 이 모양이니 원. 저도 제가 직접 나서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날도 역시나 어머님이 아침부터 저희를 부르셨어요. 다행히 아침에 꼭 먹고 출근하는 저희인지라 밥을 차려주시면 저희 있는 시간도 절약되고 후다닥 아침을 먹고 갈 수 있어서 편리했죠. 하지만 이번에도 어떤 음식에 청양고추를 넣어 제게 건네주실지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오늘의 아침 메뉴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내심 안 부르길 바라면서도 불러서 또 고추를 먹이면 가만 안 두겠다는 마음으로 벼르던 중 어머님이 부르셔서 남편에게 시댁에 가면서 말했습니다. 나 오늘은 그냥 안 넘어간다. 옆에서 잘 말려라. 하고 말해줘. 그리고서 시댁에 가니 입구에서부터 뭔가 구수하고도 얼큰한 향이 밀려왔습니다. 네, 바로 육개장이었습니다. 시뻘건 육개장을 끓여놓으신 시어머니가 저희를 보더니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서 면으로 줄지 밥으로 줄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일어나 제 밥을 펐습니다. 제 밥을 풀면서 남편한테
면 줄까 밥 줄까? 하고 물어보니 남편은 저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저랑 똑같은 걸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밥을 퍼다가 식탁 위에 올려놓고 시어머니께 오늘은 고추 주지 마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흠칫 놀라신 시어머니는 국을 퍼다 말고 저를 한번 노려보시더니 그냥 말을 씹고는 국을 퍼주셨어요. 그런데 딱 봐도 그냥 봐도 시뻘건 게 매콤해 보이는 육개장인데 그 위 고사리 사이사이로 시어머니께서 조심히 넣으셨는지 또 초록초록한 청양고추가 눈에 띄게 보이더군요. 역시나 혹여나 이게 청양고추가 아닐 거라는 마음도 가져보며 국을 한 숟갈 뜨니 정말 첫 숟가락을 들자마자 캑캑거리면서 헛기침을 연달아 발사했습니다. 그러다 사례가 걸려버린 건지 완전히 숨까지 버벅거릴 정도로 캑캑캑 하다가 남편이 건네주는 물을 마시고 겨우 진정을 했어요.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있고 얼굴은 시뻘개져서 진정이 안 되는 건지 불그락거리고 있고 그 와중에 맞은편에서 시어머니는 국을 아주 맛나게도 들이잡수시더라고요. 당장에 제 숟가락을 시어머니 국그릇에 집어넣어 한 숟갈 먹어봤습니다. 맵기는 개뿔, 완전히 그냥 구수하고 얼큰한 딱 제가 아는 육개장 맛이었고 제 그릇에만 또 매운 고추를 넣으며 약 올린 걸 알고는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제 국을 남편한테 줬어요. 당신 이거 다 먹기 전에 오늘 출근하지 마. 하고서는 국을 바꿔치기 하고 제가 남편의 국을 먹기 시작하자 어머님이 맞은편에서 안 된다! 하면 남편 앞에 놓여진 그 매운 국을 뺏어가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옳다구나 하면서 왜요 어머님? 아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걸 넣기라도 하셨어요? 하면서 빤히 쳐다보며 물었더니 어머님은 대꾸를 못하고 그냥 중얼중얼만 거리시더라고요. 오히려 밥상머리에서 잘한 짓이라며 친정에서 그따위로밖에 못 배웠냐고 저를 나무라고 혼내시는데 확 진짜 노인이고 뭐고 한 대 치고 싶더라니까요. 어머님이 남편의 국그릇을 뺏어가는 걸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자기 앞에 국그릇을 놓자마자 제가 시어머니 그릇을 남편 앞으로 옮겨놨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향해 어머님 그럼 대신 드세요 하면서 시어머니가 국물 한 숟가락 뗄 때까지 쳐다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열이 받았다는 걸 이제 제대로 아셨는지 본인이 한 짓거리가 있어서 절 차마 쳐다는 못 보시고 국을 먹을까 말까 잠시 고민하는가 싶더니 이내 아이씨 하는 말과 함께 그 국그릇을 들고는 부엌에 들어가 싱크대 위에 버려버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본인은 차마 입에도 대기 싫고 먹기도 싫은 그 쓰레기만도 못한 음식을 저한테 주면서 저한테는 먹으라고 그릇에 담아주셨다니 그 꼴에 화가 더 치밀어 올라 죽겠더라고요. 당장 시어머니 뒤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순간적으로 저를 막으려고 제 손을 잡으려던 남편은 손이 미끄러지며 절 놓쳤고 그걸 놓치지 않고 전 후다닥 시어머니한테 가서는 싱크대와 정수기 사이 그 언저리에 채 담겨져 있는 청양고추들을 제 손에다 집었더니 시어머니는 아이고야 하며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손에 한 주먹 잡힌 6, 7개 정도 되는 그 청양고추를 두 손으로 반쪽에 놓고서 시어머니의 면상과 더불어 입 안으로 확 쳐넣어 버렸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자지러지게 난리가 나셔서는 처음 그냥 며느리한테 맞고 있다는 걸로 아들을 불러대더니 이내 청양고추의 신호를 받으셨는지 눈 따갑다고 지랄지랄을 하고 급기야 입 안에 둔 고추는 싱크대에 침같이 뱉어가며 나 죽는다고 아주 물을 얼굴에서부터 입 안으로 급기야 그냥 정수리 위에다가 그 호수를 빼내 물을 뿌려대며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께 저는 우리 어머님 많이 맵나봐요 그쵸? 하면서 냉장고 문을 열고 안에 든 우유곽 하나 꺼내서는 시어머니의 입을 잡고 입을 벌린 채 억지로 벌컥벌컥 마시라고 얼굴 위로 그냥 콸콸콸 부어버렸어요. 힘 조절에 화 조절이 안 되기도 했었고 그냥 이렇게 확 부어버려서 시어머님 정신이 완전 나가버리도록 만들어야지만 제 감정이 조금은 가라앉을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는 거의 졸도를 하다시피 부엌 한켠에 주저앉아 입을 헐떡이시다가 진정이 되셨는지 머리를 한쪽 벽에 기대서는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께 출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남긴 채 그 집을 나섰습니다. 아, 다시는 이 집에 안 들어오고 싶으니 부를 거면 어머님 아들만 불러내란 소리도 덧붙였고요. 그날 저녁에 집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처음에 제가 너무한 것 같다며 나무라려고 하다가 제가 네가 처먹었으면 너도 그런 소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이혼하겠다고 짐 싸고
남편놈 싸대기 몇 번 때려주며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발광을 하니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자기도 엄마한테 당분간 연락 말고 찾아오지도 말고 눈에 띄지도 말라는 말을 하고 왔다며 그러니 화 가라앉히라고 말입니다. 아휴, 남편이 제대로 말을 하긴 했는지 그로부터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희 집에 찾아와서 밥 먹으러 오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한테 따로 전화하는 것도 제가 옆에서 듣고 지랄을 떨까봐 무서우신지 저 퇴근하는 시간 이후로는 전화도 일절 없으시고요. 이럴 거면 진작에 청양고추를 시어머니 목구멍에 넘겨버리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왜 그간 그 매운 걸 다 받아 먹어가면서 저 혼자 화장실 가고 속 끓이며 개고생을 떨었는지 모르겠네요. 아직도 그 알싸하고 뜸도 들이지 않은 채 콧구멍까지 뚫어버리던 청양고추의 맛과 향이 머릿속에 가끔 상상이 되는데요. 분하고 화가 나지만 그걸 그냥 입구멍에 넣어버리셨던 우리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마냥 꽃이답니다. 얼마나 자지러지게 매우셨을까. 또 그러면 그땐 콧구멍이랑 귓구멍에도 청양고추를 쑤셔 넣어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4살 차이, 연상 연하이고요. 저희는 현재 제 친정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름 연하남과의 결혼이라고 평상시 관리 잘하고 살라는 친구들의 조언이 꽤나 많았었는데 그거 다 무시하는 척하면서 나름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자한테는 연상녀가 아무리 신경을 쓰고 예쁨 받으려고 해도 언젠가 질리며 떠날 상대인가 봅니다. 씁쓸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사연을 보내봐요. 저는 황당하게도 지하철 한복판에서 남편한테 번호를 따이며 만나게 되었어요. 3년 전쯤 제가 그때 좀 중요한 일이 회사에 있어서 옷을 많이 빡세게 잘 차려입고 갔었던 날이었는데 광화문 교보 건물 앞 그 지하철역 안에서 개차구를 향해 걸어가는데 뒤에서 절 붙잡더라고요. 차마 성희를 하고 한 소리 들을까봐 싶었는지 어딜 치지도 못한 채 그냥 제 머리카락 하나를 잡아버린 바람에 제가 걷다 말고 뒤로 머리끄댕이가 튀기는가 싶었는데 그런 저를 보면서 당황하고 미안해 한참을 할 말도 못한 채 싸그만 하던 남편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때 남편은 정말 제가 보기에도 때가 묻지 않은 듯한 퓨어한 사람 같았어요. 머쓱해하고 미안해하는데 남자 눈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부끄러운 감정이 드러난 건 처음 저도 봤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연신 사과를 하고 난 후 번호를 따고 싶었다며 뒤늦게야 자기 번호를 찍어줘도 괜찮냐던 남편의 말에선 약간의 떨림도 느껴졌고 전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든다며 속으로 벌써 남편을 향해 합격! 이라고 외쳤었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기엔 다소 늦은 나이 같기도 했고 결혼을 서둘러 해야 하는 때라고 여겼지만 연하인 남편을 만나면서 결혼이라는 굴레에 마냥 얽히는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가볍게 연애를 해도 좋을 것 같았고 이대로 둘이서 젊었던 20대처럼 풋풋한 데이트를 이어나가는 것만으로도 제겐 즐거운 일이었어요. 뒤늦게 그때 그 시절의 감정을 느껴보기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왜인지 저는 연하남을 만나면서 그 감정을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온전히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이 사랑만 나눌 수 있도록 옆에서 남편이 많이 도와주기도 했었고요. 애교도 많은 사람이라 남녀가 바뀐 것도 같았지만 저를 향해 기댈 줄도 않는 남편을 보면서 연애 시절부터 그렇게 남편이 챙겨주고 싶고 또 매사 걱정이 되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저희가 결혼을 약속하게 된 것도 남편 때문이었어요. 사실 연하남을 사귄다는 것을 알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약간 화를 내며 반대를 하시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유는 즉슨 제가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 결혼을 당장 해도 모자랄 판국에 연하남이랑 결혼 계획도 없이 연애를 즐기고 있을 때냐며 뒤처진 결혼에 대한 서두름을 언급하며 나중엔 헤어질 것도 요구를 하셨어요. 그 정도로 부모님께서는 제가 빨리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가지는 것을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외동딸이기도 해서 든든한 사위를 보고 싶으셨던 것도 같고요. 이 사실은 완전히 남편한테는 숨기기만 한 채 즐거운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제가 남편과 술 마시다가 얼떨결에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 바람에 그 다음날부터 남편은 당장에 결혼을 하자고 내가 옆에서 든든한 사이가 되어주겠다며 아주 하루가 멀다고 결혼을 하자고 보채왔고
그런 남편이 마냥 싫지 않았던 마음에 저도 원하는 결혼을 이 사람과 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연애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며 살림을 합치게 되었죠. 나름 고지식했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자가 그래도 더 나이 많고 오빠 소리 들어가며 살아야 하지 않냐고, 어린 여자를 더 좋아하지 않냐면서 결혼 전부터 남편의 바람을 걱정하고 정말 잘 살 수 있겠냐고 의심의 꼬리를 던져가시며 이 결혼을 끝내 시원하게 허락하시지는 못하셨지만, 어찌되었든 저 위에 저 편하라고 저희 친정에서는 함께 살면서 사위놀을 보여주겠다던 남편의 말은 저를 참 든든하게 했어요. 집으로 들어와 살겠다는 사위의 말에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 살짝 못마땅해 하셨어요. 집을 사서 독립할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집에 얹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냐며 남편의 직장에 대해서 그리고 재산까지 보여달라고 들먹이며 재정 상태를 확인하려고까지 하셨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2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저희 부모님은 그 누구보다 저희 남편 없이는 못 산다고 하실 만큼 사랑 듬뿍 주고 받고 하면서 살고 계세요. 그간 남편은 제가 봐도 참 고마울 만큼 저희 부모님께 최선을 다했고 또 친부모님처럼 살뜰하게 보살펴 줬답니다. 본인의 부모님이 먼 지방에 살고 계신다는 이유로 부모님 생각이나 장인 장모를 더 챙기게 된다면서 아직 몸 멀쩡하신 저희 부모님인데도 늘 진군이 되려 하고 어딜 가든 엄마 따라 장도 보고 말동무도 되어주고 하는 바람에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도 자연스레 시부모님께 먼저 안부 연락을 자주 드리면서 며느리 노릇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남편이 저희 집에 희생하고 잘하는 만큼 저도 그만큼의 노력을 쏟아부어 남편이 섭섭함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벌이 더 좋고 부모님 집에 쭉 살았기 때문에 큰돈 들어갈 일이 없어서 저축도 꽤나 실하게 해놓은 편이었는데요. 곧 남편과 좀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독립할 공간을 마련하고자 계획도 세워놓고 있었어요. 지금 남편이 아무리 살기 편해 보여도 감수하고 있는 불편함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둘이서 더 자유롭게 사랑을 키워가며 살고자 하는 목적이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몰래 귀뜸을 해주시며 돈을 일부 보태주겠다는 말씀을 하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이 퍼펙트한 시기에 이 인간이 완전히 폭탄을 척하고 투하했습니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이유로 말입니다. 사실 저희 친정집에는 저희 남편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얹혀 살기로는 제 사촌동생도 한 몫을 했죠. 저희 막내 이모딸인 사촌동생은 같은 30대지만 저보다 10살 아래입니다. 독립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부촌에 있는 이모 집에서 함께 살고 있고 저희 친정집에 있는 서울 지역으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마다 대략 거의 3시간을 지하철에서 보내는 애입니다. 처음엔 잘만 출퇴근을 하더니 그 후에 이직을 한번 했는데 강남 쪽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면서는 거의 죽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먼저 힘들면 우리 집에서 자고 가도 된다고 제안을 했고 그 바람에 가끔, 아주 가끔 본인이 회식을 끝나고 집에 가기 애매하고 늦은 시간이거나 가끔 잠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저희 집에 와서 자고 다음날 출근을 하곤 했어요. 뭐 저희야 방은 4개인데 자식은 저 하나뿐이었고 결혼을 하고 살림을 합쳤어도 방 하나가 남던지라 큰 무리는 없었고요. 저 결혼하기 전부터 제 집을 왕래하던 동생이라 결혼하고 나서도 그냥 제 친동생 마냥 같이 사는 사람이란 듯 남편에게 소개를 했고 남편도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있다는 것에서 덜 어려움을 느꼈는지 금방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을 잘 챙겨주는 것만큼 사촌동생도 남편이 살뜰히 챙겨줬고 그 예로는 사촌동생이 회식에서 술을 먹고 진탕이 되면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남편이 데리러 간다거나 부쩍 사촌동생이 부천에 안 가고 저희 집에서 지내는 일이 잦아졌는데 그때마다 저희 남편한테 뭘 먹고 싶다는 소리를 많이 해서 남편이 저희 가족들까지 모두 데려가서 외식을 한 적도 많았어요. 술이 들어가는 때면 저희 부모님을 빼놓고 저랑 사촌동생 이렇게 둘만 데려가서 술을 사준 적도 많았고요. 사촌동생은 한 번도 지갑을 열어본 적이 없었지만 어릴 적부터 워낙 저희 집에서 받기만 하고 또 얻어먹는 게 익숙했던 아이인지라 딱히 불만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사촌동생이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처음엔 직장 동료가 확진자라서 완전히 재택근무로 일이 변경되었다고 부천 집에서 한동안 있더니 반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하나도 없어 전화를 해보니 그 사이 서울 직장에서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 재취업에 도전을 하려고도 해봤는데 요즘 번번이 서류는 합격해도 면접에서 떨어지는 중이라며 자신감이 떨어져서 밖에 나가는 것도 싫고 서울 가면 옆에 직장인들 보기도 부럽고 샘나서 가기 싫다며 우울한 소리에 지을지을 짜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솔직히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당장 불렀어요. 짐 싸서 우리 집에 머물면서 취업 준비도 확실하게 하고 옆에서 회사 다니는 언니 오빠 보면서 자극이라도 받게 하려고요. 막내 이모도 딸내미가 걱정이 되었는지 좋은 생각이라며 아예 짐을 싸다가 저희 집에 던져놓고 부탁을 하셨고 저도 괜히 언니 된 입장에서 시간을 허투루 보내기 싫다며 당장에 동생이 재취업 준비를 하도록 옆에서 쪼매서 돕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지낸 지가 거의 3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느낌이 쎄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보통 남편은 저희 부모님과 수다를 떨고 있거나 씻자마자 나와서 저녁 먹을 준비를 하는데요. 가끔 사촌동생의 방에 들어가 있다거나 들어가서 취업 조언을 해준다면서 엄마가 밥을 다 차려놔야지 그제서야 둘이 쫄래쫄래 나와서 밥을 먹고요. 엄연히 둘이 일하는 분야도 다르고 그래서 조언이 필요하다면 동생은 제 남편이 아니라 저한테 부탁을 해야 하는데 자꾸만 둘이서 취업 얘기를 들먹이며 한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닥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걸 저희 아빠도 눈치를 채신 건지 사촌동생을 따로 불러서 너무 자주 저희 남편을 방 안에 데려가지 말라고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후 사촌동생은 오히려 제게 언니, 내가 형부랑 이상한 짓이라도 할까봐 그래? 하면서 기분이 나쁘다는 말을 하며 더 자주 제 남편을 방으로 데려갔고 다 같이 밥을 먹고 나서 남편과 시간을 보내려고 해도 동생이 형부, 저 부탁이 있어요. 혹은 형부, 저 궁금한 거 있어요. 하면서 굳이 자기 방으로 데려가서는 제 남편과 한참을 얘기하다 방으로 돌려보냈고 그 바람에 저는 제 집에서 내 남편이랑 제대로 시간도 보내지도 못하고 어영부영 잠을 자고 다음날 바로 출근을 하며 대화 한번 제대로 하지를 못하며 살았어요. 이게 불과 3개월 만에 미친 듯이 일어났던 일이었던지라 저도 속이 말이 아니었는데 뭔가 내 남편 불러내지 말라는 소리 자체가 이상한 불륜관계를 의심하는 듯 해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게 낫겠다며 속에 눌러담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섭섭한 만큼 제 마음을 알아채지 못한 채 퇴근을 하고도 처제는? 하면서 사촌동생부터 찾았고 그러면 사촌동생은 방 안에 있다가 하루 종일 형부 기다렸어요 하면서 이건 뭐 이 집안의 신혼부부가 저와 남편이 아닌 사촌동생과 남편으로 보일 정도로 대화조차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그러던 중 저희 부모님께서 잠깐 여행차 제주도를 가셨습니다. 이 시국에 무슨 여행이냐고 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호캉스고 호텔 안에서만 바다 구경하며 지내러 내려가신 거였어요. 매년 두 분이서 해오시던 힐링 방법이기도 하셨고 작년은 코로나를 한동안 발에 묶여 집에만 지내시다가 이번엔 새해 지나서 뒤늦게 가신 거예요. 저와 남편은 평소대로 출근을 했고 평소 같으면 저희 엄마가 하루 종일 집에 계셨지만 그날 집안에는 사촌동생밖에 없었죠. 첫날은 평상시와 똑같았습니다. 퇴근을 했는데 사촌동생은 아무것도 밥도 차려놓질 않고 그냥 제가 차려주기만을 멀뚱멀뚱 기다리고 있길래 제가 화를 좀 냈어요. 취업 준비하려고 우리 집에 살자고 한 것도 나고 그래서 네가 열심히 취업 준비하면서 지내는 건 다 알겠는데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쌀 하나 앉혀놓을 생각을 안 하냐고. 엄마가 계시던 안 계시던 넌 늘 받기만 하면서 미안하지도 않냐고 좀 하소연을 했어요. 한두 살 먹은 사람도 아니고 30 훌쩍 넘긴 동생 때문에 퇴근하고 집 와서 밥까지 차려야 하냐며 말이죠. 사실 또다시 사촌동생의 방에 들어가서는 웃고 있던 남편의 모습에 화가 나기도 했었고요. 제가 신경질을 부리자 두 사람은 완전히 한 몸이 되어 같이 제 눈치를 보며 밥을 차려내더군요. 제가 더 열이 받게 말입니다. 꼭 붙어서 누구는 쌀 씻으라고 누구는 고기 굽겠다 하고 이건 뭐 신혼부부가 밥 차려내는 걸 제가 시어머니 마냥 뒤에서 곁눈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결국 그날 밥을 먹기 싫다면서 먼저 방에 들어왔고 남편은 끝내 저를 챙기러 들어오지 않은 채 사촌동생과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참 방과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있다가 밤이 되어서야 방 안에 자러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저하고는 대화조차 제대로 안 하더니 밤이 되어서야 몸뚱이가 외로운지 저를 껴안으려고 하길래 전 내일 출근 때문에 빨리 자야 한다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결국 사단이 났네요. 하도 사촌동생과 남편의 관계에 마음고생을 해서인지 점심 먹은 게 체해서 근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일도 안 잡히는데 체했다는 핑계로 집에 가서는 사촌동생과 진득하게 대화라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경계를 넘지 말아달라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부천집으로 당장 가라고 단단히 일러줄 요량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정신병에 걸려서 미쳐버리기 직전이었으니까요. 저를 위해서라도 제 행복과 제 부부관계를 위해서라도 마땅히 쓴소리를 내며 제 집안에서 동생을 내보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전 멀쩡한 상태로 반차를 내고서는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문 열고 들어오니 집안엔 아무도 없더라고요. 막상 긴장을 하고 들어왔는데 동생이 없어 아쉽다며 그냥 옷 갈아입고 정말 편히 쉬고자 냉장고에서 몇 가지 과일들을 꺼내서 방 안으로 들어갔고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다가 시간이 아까워 영화라도 좀 보며 쉬려고 노트북을 켰어요. 한참 영화를 찾아보면서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데 그때 밖에서 사촌동생이 들어오는 듯 했어요. 제가 순간 어? 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사촌동생은 친구라도 데려온 건지 누구한테 말을 걸면서 함께 집에 들어왔고요. 오빠 오빠 하는 말들이 거슬렸지만 숨겨둔 남자친구가 있었구나 싶어서 동시에 안심도 되었고 또 동시에 내가 집에 있는 거 모르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을 해줘야 하나 하면서 방 밖을 나서려는데 전 분명 듣고야 말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사촌동생 이름을 부르는걸요. 평상시엔 처자라고 부르면서 어쩌다가 정말 입 밖에 버릇인 듯 사촌동생 이름을 부른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냥 친해졌나 보다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곤 했었는데 글쎄 이 양반이 제 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신혼방으로 들어올 생각은 안 하고 밖에서 뭔 얘기를 꽁냥꽁냥 하는지 계속해서 웃다가 곧바로 씻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가대요. 어리벙벙한 상태로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남편은 정말로 샤워를 끝마쳤고 갈아입을 옷도 없을 양반이 도대체 샤워 위에 뭘 입고 있는지 제가 있는 방으로는 들어올 생각조차 안 했고 이내 사촌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오며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어딜 간 건지 방문은 닫혔고 그 안에서 뭐라 말소리가 들렸지만 집중하기 힘들었어요. 영화를 찾고 있던 노트북을 닫은 채 본능적으로 제 핸드폰에 동영상 촬영만을 띄우고서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없다며 방문을 활짝 열고 사촌 동생 방으로 향했습니다. 제 방 안에서 그 방문을 여는 게 충분히 다 들여다 보였기에 핸드폰을 굳이 챙겨갈 생각은 안 했어요. 그 안에 있던 두 사람은 밖에 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듯 문소리에 화들짝 놀라 하는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다가가 문을 열자 저는 취업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성교육을 하고 있는지 샤워 가운 하나 입고선 침대 위에 누워 그 옆에 누워있는 제 사촌 동생이 가슴을 주무르고 있던 남편과 눈이 딱 마주치고야 말았습니다. 와이프 부모님이 살고 와이프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와이프 사촌 동생이란 맨살을 맞대고 있는 상황이라니 이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방 안에 가구라고는 침대랑 간이 헹거 그리고 조그마한 책상 하나뿐이었던 이 방에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무기가 될 만한 게 옷걸이 뿐이었던지라 하나 빼들어서는 이것도 몸뚱아리에다 매질을 했어요. 남편 놈은 일어나서 도망칠까봐 저도 모르게 옷걸이 두꺼운 부분으로 그 새끼 거시기를 확 내리쳤더니 비명을 지르며 곡소리를 내다 침대 위에 그냥 드러누워 앓더라고요. 그 옆에서 겁먹은 사촌동생은 사랑타령을 하면서 언니도 우리가 다 비극으로 치닫는 걸 원치 않을 거라며 최대한 진정을 하라는 개소리를 해대는데 주둥이를 확 꼬매버려야겠더라고요. 옆에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키보드 하나를 들어서 그냥 인정사정 없이 동생 주둥이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보이는 것들을 다 무기 삼고 이것들을 조져버려야지. 안 그럼 지난 몇 달간 뻔히 예상했고 그래서 마음고생 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불쌍하게 보일 것 같았습니다. 당장에 사촌동생녀 머리끄댕이를 잡아다가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어디 은혜를 원수로 갚냐면서 뺨따구를 두 손으로 쳐버리니 얼굴이 흥분한 저만큼이나 시뻘개져서는 고개를 숙이며 저와 눈도 못 마주치는데 그 모습이 더 꼴같잖아서 머리통 한 대 더 쥐어 쳐박아주곤 문을 닫았습니다. 여전히 사촌동생 방에서 못 나오고 있던 남편 앞에 서서 노려보면서 이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랄지랄을 떨면서
감히 어떻게 내 남편과 살해부비고 있냐고,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며 죽여버릴 거라며 사촌동생이 불륜을 저지른 거 다 꼰질렀고요. 밖에선 제가 이모하는 비명을 듣고는 부모님께 말하지 말라면서 문을 계속 두드리던 사촌동생은 제가 다 말해버리자 심지어 이모조차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을 하니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간다 직감을 했는지 사라졌습니다. 지도 쪽팔린 짓이란 걸 알겠는지 자기 부모가 저희 집으로 곧 들이닥칠 걸 알고는 도망을 간 것이었죠. 그 사이 남편은 제 손에 몇 번 더 거시기를 쥐어 쳐맞고는 식은땀까지 뻘뻘 흘리는 거 제가 찬물까지 부어줘가면서 그토록 원하던 사촌동생 방 안에 가둬놨고요. 제 연락받고 달려온 이모는 그 사이 저희 부모님한테 사실을 다 전했던지 저희 부모님은 다음날이 되어서 바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일단 그날 이모는 저희 집에서 싹싹 빌면서 고소 같은 거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하고 제 남편은 이모부가 또 열받는다며 주먹질로 코피가 흥건하게 나도록 때리셨고 저는 그런 이모와 이모부를 보며 당신 딸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갈 거라면서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영상도 찍어놨으니 당신 딸 인생 망쳐놓을 거라며 평생 취업 못하고 백수로 그러고 살게 만들 거라고 지랄을 떨었더니 어떻게든 딸내미 찾아와 무릎 꿇리겠다며 작정을 하고 나가시더군요. 다음날 저는 몸 아프다고 출근하지 않은 채 변호사 선임해서 소장 보낼 준비를 했고 그 사이 집에 도착하신 저희 부모님은 마찬가지로 출근을 못한 남편을 또 흠집해주며 아주 이 사람 이가 떨어져 나가도록 홍군형을 내셨어요. 당연히 그날 저희 부모님 오시자마자 남편은 옷 하나 입혀놓고 쫓아냈고요. 절대로 이혼 안 하고는 못 산다고 단호히 말하셔서 제가 먼저 선임한 변호사 명함 드리며 소장 준비하는 중이라고 진정시켰네요. 바로 그날 이모부는 어디서 딸내미를 찾았는지 사촌동생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동생은 제가 남편과 이혼하고 이 집에서 벌써 쫓겨났다고 하니 막 울고불고 미안하다고 아주 난리더라고요. 먼저 형부가 꼬셨다는 소리를 했다며 책임 전가를 하려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간사하고 재수가 없던지 웬만하면 이모 얼굴 봐서 사과를 해도 무조건 참으려고 했는데 그냥 너 같은 쓰레기는 재상 불가인가 보다 하면서 윗자를 소송 걸 테니 너도 나랑 법원으로 같이 가자는 말과 함께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이모랑 이모부가 무릎까지 대신 꿇어가며 제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니 자기도 너무 힘들고 서러웠는지 제발 부모님 봐서라도 봐달라고 또 애원하는데 그러기 싫었어요. 그간 제가 분명 조심해달라고 했는데도 의도적으로 저희 남편을 방으로 데려가고 제 기분 상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저지른 행동들 그대로 책임지도록 죗값도 받고 돈도 무르고 그 나이에 학자금 대출도 남은 걸로 아는데 상간녀 위자료로 몇천 더 빚지고 살게 할 참입니다. 나중에 남편과 재결합을 하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었어요. 남편이야 뭐 저 핑계대면서 저랑 저희 부모님 잘 모시겠다고 저희 집에 들어왔지만 사실은 모아둔 돈도 없고 집안도 가난해서 여차저차 저희 집에서 살림살이로 했던 거 제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어디 한번 사지만 멀쩡하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 남자 옆에서 같이 개고생 좀 해보라고 하죠 뭐.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집와서 거의 고생한 기억밖에 없는 서러운 20대 며느리입니다. 아 참고로 저 고생시키고 괴롭히는 상대가 저희 시어머니가 아닌 다름 아닌 제 시누이랍니다. 시누이와의 전쟁에서 막 그리고 그 끝에 사이다 복수까지 여러분들과 이 사연을 나눠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의 4살 차이, 궁합도 안 본다는 나이 차이를 가지고 있고 우리 아가씨는 남편보다 3살이 어려 저보다는 1살이 많아요. 저희 부부가 신혼집을 구할 여력이 안 되어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40평대 평수이신 시부모님 댁에서 지내면서 차근히 살 집을 알아보는 곳으로 합의를 하고는 결혼식 올리자마자 들어와 산 지 4개월 정도가 되어갑니다. 저야 뭐 넓은 집에서 시부모님이 워낙 제게 일 한번 안 시키려고 살뜰히 챙겨주기도 하시고 젊은 나이에 직구해서 독립부터 하고 싶을 텐데 돈 아낀다고 시댁에 들어와 산다는 게 두고두고 미안하셨는지 정말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사실 저희 집이나 친정이나 서울 한복판에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있었으나 그것 말고는 재산이라고 할 것이 정말 없어서 겉보기에만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꼴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서 시부모님께도 그냥 직구하는데 부담 가지지 말고 저희가 합가하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한번 제게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유독 막내딸처럼 잘 챙겨주셨고, 저희 부부가 둘 다 맞벌이라서 아침 시간이 꽤나 정신없이 흘러가는 편인데 늘 한켠에서 괜찮다는데도 아침밥을 차려주시면서 든든히 밥을 먹고 가게도 해주셨어요. 퇴근하고 오면 제가 뭐 하나 손댈 것 없이 어머니께서 하루 종일 집안 청소를 해놓으시느라 빨래부터 개놓은 것들까지 말끔히 정리가 되어 있었고, 저녁까지 이미 차려놓고 계시는 중이어서 저는 손끝 하나 댈 것이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너무 죄송스러워서 남편이랑 번갈아 가며 저녁 먹은 후엔 설거지를 하고, 또 주말이면 둘이서 합심하고 하루 종일 밥하며 정말 즐겁게도 신혼을 보내면서 시부모님과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친정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는 만큼 남편도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돈을 주니 시부모님께서도 고마워하며 더 저희 부부를 챙겨주시는 것도 같았고요. 뭐 이래나 저래나 저한테 시집살이 한번 안 하고 딸처럼 귀하게 여겨주시니 저도 그저 감사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너무나도 트러블 하나 없이 잘 지내는 내 식구에 시누이만 끼면 꼭 분위기가 180도로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사니까 아가씨랑도 매일같이 마주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굳이 한 집안에서 얼굴을 자꾸 붉히고 싶은 건지, 우리 아가씨는 저를 볼 때마다 왜인지 으르렁거리지 못해서 안달난 늑대 새끼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사실 잘 맞았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이 집안에 들어와 사는 데에도 가장 거슬리고 걱정이 되었던 게 사실 아가씨이기도 했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호칭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셔서 아가씨랑 제가 서로 맞존대를 쓰도록 시키셨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부모님 따라 나온 아가씨도 처음 봤었는데 시부모님이 나이 때문에 위아래 꼬이는 건 두고두고 불편한 거라면서 확실하게 시키셨고, 그래서 저나 저희 부모님도 모두 굉장히 만족을 했죠. 제 입장에서는 나이가 어린데 나이 많은 아가씨한테 말을 놓는 게 불편하기도 했었고, 차라리 서로 맞존대를 하며 존중을 하면 훨 편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가씨는 저희 부모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맞존대를 해야 해? 나보다 어린애한테? 하며 시누이짓을 했고, 그 바람에 시부모님이나 저희 남편이나 딸 교육 똑바로 못 시켰다며 얼굴을 붉히셨고, 저희 부모님과 저는 저희대로 만만치 않은 시누이가 그 집에 있구나 싶어 속으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저희 엄마는 시누이 하나만 보면 이 결혼 절대 시킬 수가 없다며 잘 지낼 자신이 정말 있냐고 누누이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도 저한테 결혼을 정말 해야겠냐고 불안한 마음에 닥달을 하셨고, 저는 그때마다 이 결혼 자신 있다고 했죠. 시누이가 시누이짓을 해봤자 저도 웬만큼 사회 나가서 쓴소리 못하고 사는 성격이 아니었던지라 참다 거슬리면 퍽 밟아주던가 해야겠다며 마음 단단히 먹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시댁에 들어와 보니 아가씨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했어요. 이 집안에서 완전히 폭탄에다가 맑게 못 알아듣는 아픈 손가락이더라고요. 성질머리가 고약한 것은 둘째치고 사람이 영악한 데다 때도 잘 쓰고 살짝 애 같기도 해서 친구를 뒀을 때 딱 친구들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괴롭히고 약점 잡고서는 그런 애 같았습니다. 문제는 그 성격을 도무지 제어할 생각을 안 하고 저한테 막 퍼부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새가족인 저를 배려와 사랑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적대하고 괴롭혀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건지 너무 막대했습니다. 저희 방에 들어와서 제 옷장에서 옷 꺼내가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었고요. 그렇게 가져갔으면 곱게 돌려줘야 할 텐데 돌려주기는 개뿔. 아예 안 돌려주고 자기 옷장에 넣어버리거나 어디서 육개장 국물 같은 걸 튀겨와서는 미안해요 하면 세탁비도 안 주고 그냥 옷장 안에 넣어버리더군요. 이런 것도 한두 번이야 하지 매번 이러니 제가 회사에 입고 갈 옷이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었고, 저도 그간 여동생이랑 살면서 옷 입는 것에 정말 민감했었는데 홧김에 가족들 다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아가씨를 향해 앞으로 내 옷 입지 말아요. 난 애초에 빌려준다 한 적도 없고 빌려가서 더럽힐 거면 앞으로 세탁비도 같이 받을게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시누이는 민망했던지 누가 앞으로 입는데? 하며 반말을 찍 했고, 반말하지 말라고 쓱 하며 쳐다보는 시어머니한테 눈치를 보더니 이내 방 안으로 밥 먹다 말고 들어가 버렸어요. 분명 방으로 들어가면서 재수 없어 진짜 라고도 말을 했고요. 그 말을 함께 들은 시부모님과 남편은 또다시 덩달아 미안하고 민망했던지 입을 꾹 다무시며 밥만 드셨고,
저는 저대로 부모란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저는 뭐라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사실 신우이가 저를 막대하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우연히 남편이 야근하던 날 혼자 먼저 집에 와서는 씻고 방 안에 들어와 좀 쉬려고 하다가 바로 옆방에서 신우이가 시어머니랑 나누는 대화를 들었거든요. 그날도 밥 먹다가 신우이가 하도 옆에서 수저를 펑 놓는다든지 반찬을 의도적으로 제 앞에 있는 것들만 싹 다 비워버리는 등 저 싫다는 티를 하도 내서 제가 밥맛이 없어 그냥 그만 먹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아무래도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미안하다며 신우이를 혼내려고 그 방에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막 나무라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지 말라고 엄마 창피해 죽겠다는 소리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한동안 잔소리를 하고 계신데 신우이가 고의적으로 저 들으라는 건지 아주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싫어했던 친구를 제가 닮았대요. 전 엄연히 학교도 다르고 이름도 나이도 다 다른데 그저 좀 닮았던지 제가 그냥 다 싫다는 겁니다. 어쩐지 상견례부터 틱틱대며 절 그렇게 노려보더니 말이죠. 아무튼 저는 혹여나 신우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따돌림이라도 당했었나 싶어서 뒤늦게야 저 지랄 맞은 성격이 다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오는 상처구나 하면서 앞으로라도 신우이를 잘 보듬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불싸 완전 반전인 얘기가 그 다음에 펼쳐졌습니다. 글쎄 시어머니가 그래 네가 상처가 있었구나. 신우이가 지 입으로 한다는 말이 아니 내가 따시킨 연말이야 라고 하더군요. 네, 참 대단한 우리 신우이는 지가 학폭 가해자였던 걸 그렇게 당당히 밝히면서 자긴 가해를 시킨 당사자였고 저는 따돌림을 당한 그 여자애를 닮았다고 싫다며 지랄을 떨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어도 학폭 가해자라면은 그걸 자랑이라는 듯 말하며 반성 한번 하지 않고 사는 게 열받고 재수없어 죽겠더라고요 아주. 하지만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안에서 어찌되었든 저의 신우이니까 좀 뻔뻔하게 굴어도 최대한 참으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신우이는 끝까지 저를 괴롭힐 생각만 했고요. 다음날 출근해서 자야 하는데 12시 넘어서 옆방 신우이가 일방적으로 깔깔거리면서 영화를 몇 번 틀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신우이는 20대인데 백수예요. 아직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소리를 크게 틀어서는 저희 방까지 다 들리게 하니까 한 번은 남편이 참다 거의 열받은 상태로 소리 한 번만 더 내면 너 진짜 나한테 아작난다? 하며 방 가서 겁을 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자 신우이는 며칠 잠잠하더니 하루는 정말 괴상한 여자의 비명소리가 자꾸만 들리는 공포영화를 보면서 또 소리를 크게 틀어놔서 저희 부부가 새벽에 잠에서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쟤 또 저런다며 베개 하나 들고서 한 대 패줄 요량으로 여동생 방에 갔고 이내 그 방에서 남편은 정말 자지러지게 겁을 먹고 소리를 꽥 지르면서 저희 방으로 도망왔어요. 알고 보니 신우이가 그냥 노트북에다가 여자 비명소리만 나오는 파일 하나를 켜둔 채 방 안에 틀어놓고 본인은 시부모님 방에 가서 잠을 잔 겁니다. 그걸 모르던 남편은 여동생 방에 갔는데 사람은 없고 어디서 막 여자 비명소리가 들리니까 그 새벽에 귀신한테 홀리기라도 한 줄 알고 아주 기겁을 한 것이었죠. 그날 후 신우이는 더 이상 소음으로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으나 두고두고 남편이 겁먹고 방으로 뛰쳐나가 소리 지른 거 가지고 놀려먹으며 밥 먹는 자리에서 얘기를 꺼내곤 했어요. 다 저를 괴롭히려 한 일이라는 걸 알았기에 전 도저히 그걸 되새기며 웃고만 있을 순 없었고요. 퇴근하는 길에 집에 치약이 떨어졌다고 해서 마트에 들렸다가 가면 치약 새거가 몇 통이나 더 있고 계란이 떨어졌다고 전화가 와서 또 계란을 사서 마트에 갔다가 집에 가면 냉장고 안에 계란이 한가득이고 쌀 떨어졌다고 해서 퇴근길에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해 마트에서 함께 만난 쌀을 들고 집에 가면 쌀통에는 쌀이 또 제법 채워져 있고 그날은 아가씨도 저희 남편한테 머리통 한 대 쥐어 쳐맞고는 또 한동안은 잠잠했었는데 잠잠하다가 보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뭘 시키고 사오라고 해놓고는 무용지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동네에 있는 마트가 지하철역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완전 정반대의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마트에 가려면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지하철역을 거쳐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요. 제법 먼 거리라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피곤한 저로서는 그게 두고두고 열이 받는 대목이었는데 아가씨는 그런 노동을 지속적으로 반복시키면서
저를 의도적으로 괴롭히려 했어요. 평소 자기 돈을 안 내려고 배달 음식을 먹고 싶다며 퇴근도 안 한 저한테 연락이 와서는 집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달라고 부탁한 적도 몇 번 있었고요. 저는 그럼 또 집에 가서 내내 봐야 하는 사람인데 문제 일으키기 싫다면서 웬만한 요구들은 다 들어주곤 했었고요. 그러다 얼마 전 눈이 펑펑 내렸던 그 한파 속의 날 시누이는 절 또다시 부려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눈이 내려서 앞도 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퇴근길 내내 어디냐고 연락이 오더니 제가 아파트 입구라고 문자를 보내자마자 전화가 와서는 언니, 나 지하철역 바로 옆에 있는 그 포장마차 집에서 떡볶이 먹고 싶어요.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내내 저한테 어디냐고 물어봤으면서 방금 제가 지하철역 지났을 때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아파트 입구 도착하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진짜 순간 살인 충동도 느꼈는데 겨우겨우 참아가며 제가 다음에 사주면 안 될까요?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라고 말을 했지만 시누이는 시어머니도 먹고 싶어 하신다는 말을 하며 저에게 다시 한번 강요를 했고 결국 저는 운동한다 생각을 하자는 마음으로 도로 지하철역을 가서 떡볶이를 사왔습니다. 운동하자 마음이었으나 스트레스로 열이 뻗쳐서 떡볶이만 산 게 아니라 옆에 순대랑 오뎅 5개까지 가족 수대로 포장을 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제 오른손은 완전히 얼었어요. 우산 잡고 동시에 분식 든 봉다리 쥐어잡느라 호주머니에 손을 넣을 수가 없어서 완전 찬바람 다 맞고 있었죠. 정말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눈에 젖은 옷이랑 머리카락까지 겨우겨우 털어내고는 집에 잘 도착해서 안도하는 마음이 딱 들려하는데 뭔가 냄새가 쎄한 겁니다. 눈은 신발을 보지도 않은 채 거실에서 나오는 냄새를 따라 발로 대충 신발을 벗어던졌고 떡볶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서 안으로 들어가니 아나 인연이 글쎄 엽떡을 시켜놓고서 그걸 이미 받아 단무지 뜯고 그릇에 옮겨 닫고 사진 찍고 막 먹을 세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리 빠져 노려보고 있는 저와 이윽고 제 손에 든 비닐봉지를 보더니 한다는 말이 아 미안 그냥 포장마차보다 떡볶이는 역시 엽떡이 진리지 않나 싶어서 그건 오빠랑 먹어요 하고는 자리 잡고 앉아 떡볶이를 한 숟가락 입에 집어넣으려는 걸 위에서 비닐봉다리로 아가씨 대가리를 내리쳤어요. 떡볶이 먹으려다 엽떡 국물에 얼굴을 꼬라박은 아가씨는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말도 제대로 못하는 와중에 막 닦을 걸 찾고 있고 옆에서 얼떨결에 떡볶이 먹다 말고 싸움 붙은 딸과 며느리 모습에 충격받은 시부모님은 딸내미 얼굴꼴을 보고도 수건 한 장 갖다 줄 생각조차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분이 상해서 너무 열받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닌 게 억울해 죽겠고 저 퇴근길에 개고생 시켜놓고서 오빠랑 먹으라며 아무렇지 않게 제 최애 떡볶이인 엽떡을 찾으시는 신우의 얼굴을 보니 제가 정말 감정 조절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걸 확 죽여 말을 하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먼저 나가버린 것이었어요. 신우의 머리를 엽떡에 내리꽂자마자 이내 저는 제 손에 든 봉지를 뜯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비닐봉지에 싸졌기 때문에 따로 그릇이 필요했고 그러시고 뭐고 네가 사오라고 했으면 네가 처먹던가 돈을 주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이년아 하면서 떡볶이 담긴 비닐봉지를 손톱으로 쭉 뜯어서는 신우의 머리에다가 탈탈탈탈 털어버렸습니다. 얼큰한 엽떡 국물에 진득한 점성 가득한 포장마차 떡볶이가 신우의 머리 위에 섞여 내려가는 순간 남은 순대까지 비닐봉지를 털어서 처먹던가 돈을 주던가 하라고 하며 또 탈탈탈 신우의 얼굴 향해 털어버렸고요. 오뎅 국물까지 던지려다가 차마 제 손을 대기해도 국물이 좀 뜨겁길래 그건 그냥 분명히 말했습니다. 네가 다 처먹어 하며 잠옷 입느라 집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뜬 신우이 허벅지 위에 올려줬네요. 신우이는 곧 뜨겁다고 지랄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 울먹이다 어디부터 가야 하냐며 엄마를 막 붙잡고 있고 시어머니는 대충 무슨 상황인지 또 안 봐도 뻔하다며 내가 너 언젠가 일이 될 줄 알았다 라는 말과 함께 조용히 시아버지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신우이는 부엌에 가려다가 도로 화장실로 들어갔고 한참 동안 씻고 나오더니 지방으로 들어가려 하길래 그 입구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나와서 도로 거실로 데려왔어요. 네가 닦아 이년아 하고서는 부엌에서 들고 온 걸레 하나 쥐어주니까 끝까지 자존심은 있는지 표정으로 열받는다는 듯 일진 표정을 짓대요. 지가 감히 학폭력 주제에 어디다 대고 버릇 못 고치고 씩씩거리면서 일진인 척을 하는지
지 나이가 내일 모레 30인데 아직도 사람 하나 아래 두면서 괴롭히고 지랄하는 성격을 못 고친 게 뭐 자랑이라고 말입니다. 그 모습에 넌 진짜 오늘 내 손에 모가지 하나 꺾여야겠다 하면서 오뎅 국물까지 쳐버리려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주워다가 손톱으로 봉지 뜯으려고 하니 시누이는 걸레 안에 쥐어든 채 막 주랭랑을 치래요. 그리고 결국 집 방안 침대 위로 들어간 시누이를 향해 그 옆에 있던 방안 벽면으로 오뎅이랑 국물 든 봉다리를 던졌고 무슨 물놀이 하는 것 마냥 봉지 안에 들어있던 국물과 오뎅이 터지며 시누이 침대 위로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온 방안이 난방으로 뜨뜻했는데 오뎅 국물 냄새로 더 역해져서는 도저히 잊고 싶지도 않은 조미료의 냄새가 풍겨져 나왔어요. 시누이는 그 밤에 방골이 이렇게 돼서 잠도 못 잔다고 어쩌냐고 하소연하며 거의 통곡하듯 울고 시어머니는 뒤늦게야 나와서는 제 편을 들어주시겠다며 네 방 네가 다 치워 거실도 네가 다 치워 하며 안방문 꼭 잠그고 들어가셔서는 안방에 하나 또 있는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으셨습니다. 그 덕에 제가 몇 번 더 시누이 앞에서 지랄을 떨어대며 욕을 신랄하게 까줬고 시누이는 그제서야 제가 학창시절 당하기만 하던 그 친구와는 정말 다른 사람이라 생각을 한 건지 기가 푹 죽어서는 잠자코 제 욕을 듣기만 하다가 제가 씻는다고 샤워를 하는 사이 말끔하게 거실을 치워놨더라고요. 냄새 뺀다고 창문까지 열어놓고 말이죠. 그날 뒤늦게 퇴근을 하고 들어온 남편은 시누이가 뭔가 잠잠한 게 이상했던지 뭔 일 있냐고 물어보는데 시누이는 별말 않고 제 눈치를 보며 그 오뎅 냄새 나는 방 안으로 피신한다고 방문까지 잠그고 들어가대요. 뭐 덕분에 저는 비록 떡볶이는 먹지 못했으나 남편한테 야식이 땡긴다고 말해서 남편이 엽떡을 주문해줬고요. 시누이 들으라면 시부모님께 어머님 아버님 엽떡 드시겠어요? 하며 A상 질문 한번 던져드리곤 남편과 거실에서 맛있게 떡볶이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날 후 시누이는 저보기 껄끄럽고 쪽팔린다며 저 출근하는 시간에 코빼기도 보이질 않았고 퇴근하고 나서도 저녁을 먼저 먹은 건지 다 같이 먹는 저녁 자리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요즘엔 오히려 시어머니께 공무원 시험 칠 거니까 고시원 들어가고 싶다며 독립하게 해달라고 조르고 있다네요. 물론 시어머니는 돈 없으니 네가 벌어 나가란 입장이고 그 바람에 시누이는 공무원 시험이고 뭐고 일단 알바부터 하겠다고 동네 편의점 알바구에 다닌답니다. 그 덕에 시어머님은 제가 딸내미 정신 차리게 해준 것 같다며 제가 본인 딸한테 그 지랄을 떨었는데도 고맙다는 말씀하며 절 더 예뻐해주고 계시고요. 뒤늦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된 남편은 뒤늦게야 열이 받아서는 어쩌다 마주치는 아가씨하고 인사도 안 나눈 채 노려보기만 하다 지나치곤 하고요. 아마 우리 아가씨에겐 바깥보다 집안이 더 혹독하고 추운 한겨울일 것입니다. 그런 아가씨가 더 오래 눈치 보이고 간 떨려하며 절 어려워하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앞으로도 여러 번 길을 더 죽여주며 살까 해요. 반성 못하고 괴롭힐 줄만 아는 학폭녀의 죄후 제 손으로 직접 더 만신창이로 만들어볼까 합니다.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